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중년 수다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뛰어놀던 동네 친구부터 학창시절 밤새워 꿈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공유하던 짝꿍, 사회생활의 고락을 함께 나눈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 그리고 인생의 황혼길을 함께 걸어갈 가장 편안한 법까지. 우리 곁의 친구들은 때론 가족보다 더 깊은 이해와 위로를 건네주기도 하고, 때론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삶에 잊지 못할 추억을 공유하며, 때론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어주죠. 친구는 단순한 인연을 넘어 우리 삶의 궤적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가장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네. 왠지 모르게 서먹해진 것 같아. 오랜 친구인데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 네, 맞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친구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꿈꾸는 방향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가치관까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죠. 어쩌면 서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해지거나 상대방을 쉽게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우정이라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심지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안타깝게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의 불멸의 명작, 인간관계론의 깊이 있는 지혜를 빌려 오래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소중한 친구를 떠올리며 그 관계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관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지혜와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카네기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어떻게 하면 오래된 친구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3가지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깊은 통찰과 배려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는 칭찬에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친구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일수록 더욱 필요하죠. 왜냐하면 오랜 관계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 고마움이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작은 변화, 새로운 도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노력, 혹은 예전부터 변치 않고 가지고 있던 고유한 강점들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까 그 영희 씨와 철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영희 씨가 철수 씨에게 철수야,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특히 요즘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자극이 돼.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덕분에 나도 게을러질 수 없어. 내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다면 어땠을까요? 철수 씨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깊이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영희 씨의 다음 조언에는 더 귀 기울였을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겠죠. 칭찬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내가 시작한 그 취미 정말 멋져. 내 손재주가 이렇게 뛰어난지 몰랐네. 정말 대단하다.
이번에 내가 해낸 그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어. 내 리더십과 끈기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너 아니었으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야. 여전히 내 유머 감각은 최고야. 너만 보면 절로 웃음이 나. 내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너 덕분에 삶이 더 즐거워. 이런 솔직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구체적인 칭찬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친구라고 다를까요? 진심이 담긴 칭찬은 친구에게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강력한 불씨가 됩니다. 칭찬은 친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스로에게 더욱 만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칭찬 한마디가 친구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약속을 자꾸 미룬다면 우리는 흔히 나를 싫어하나, 나에게 소홀하네, 바쁘다는 핑계만 대네 하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와 준호 씨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최근 준호 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지만 친구들에게까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감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홀로 잠겨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민수 씨는 준호 씨의 힘든 속사정을 잘 모르고 준호야, 요즘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어?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친구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우리 셋이 한잔하자. 내가 이러니까 섭섭하다. 라며 계속해서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호 씨는 친구의 마음은 고맙지만 당장 만나서 웃고 떠들 기분도 아니었고 혹시 술값이라도 자신이 내야 할까봐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수 씨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 민수 씨는 이에 서운함을 느꼈죠.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때 민수 씨가 준호야,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어? 얼굴 보기가 영 쉽지 않네. 내가 뭘 도와줄 순 없겠지만 내가 힘들 때 이야기 들어줄 친구는 언제든 여기 있어. 부담 갖지 말고 편할 때 연락 줘. 바쁘면 그냥 문자 한 통만 줘도 괜찮아. 내가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무슨 일인지 말하기 어렵다면 괜찮아. 하지만 너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준호 씨는 큰 위로를 받고 민수 씨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친구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겠죠. 아, 내 친구가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먼저 헤아리려는 노력이 깊은 공감으로 이어지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내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내가 먼저 이해해 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이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의 깊이와 신뢰를 더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처럼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친구의 말뿐 아니라 침묵 속의 의미까지 읽어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야.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친구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배우려는 겸손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친구의 강점을 알아보고 칭찬하며 그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순자 씨와 미영 씨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순자 씨는 늘 미영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인 자녀 문제나 배우자와의 갈등까지도 미영 씨에게 상의할 때가 많죠. 미영아,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지혜로운 생각이 듣고 싶어. 내가 늘 현명하게 판단하고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잖아. 너처럼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친구가 있다는 게 나에겐 정말 큰 복이야.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겠어? 미영 씨는 순자 씨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순자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미영 씨는 순자 씨에게 더욱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은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은 어때? 내 의견이 정말 중요해. 내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 해결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너는 내게 큰 힘이 돼. 이런 일은 역시 내가 최고야. 늘 내가 있어 든든하다. 너처럼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와 같은 말들은 친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줍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말과 행동으로 일깨워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친구를 내가 너에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영원한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깊은 의미를 친구에게 전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카네기 선생님의 깊이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오래된 친구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중년수다방만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이 팁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첫째,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세요. 관계의 주도권은 먼저 내미는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먼저 연락 오겠지, 친구도 바쁘겠지,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며 서로 기다리다가 결국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지내지? 하는 간단한 안부 문자 한 통, 점심시간에 요즘 날씨 좋은데 뭐 하고 지내? 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하는 가벼운 메시지, 혹은 특별한 용건 없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연락들이 관계의 끈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메시지 하나가 친구에게는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큰 위로와 반가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늘 당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거나 소원했던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청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빠 친구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혹은 전화 통화를 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 보세요. 친구의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질문하고, 친구의 이야기에 몰입하여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가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취미 생활은 무엇인지, 자녀의 독립 후 겪는 감정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혹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등 친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친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친구는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진정한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며 깊은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친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끔은 추억 소환의 시간을 가지세요. 옛 추억은 강력한 유대감의 증거입니다. 오랜 친구에게만 가능한 특별한 관계 맺기 방법입니다. 친구와 만나서 앨범을 뒤적이며 빛바랜 사진들을 함께 보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학창시절 자주 갔던 떡볶이집이나 함께 여행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들, 어설펐던 실수들, 함께 꿈꾸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는 좋은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 그때 그랬었지? 기억나? 그때는 정말 어렸었지. 하하, 와,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시간 참 빠르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이런 말들이 어색함을 녹여주고 그때 그 시절의 끈끈한 유대감을 생생하게 되살려줄 거예요.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는 것 또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추억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상기시켜 줍니다. 넷째,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커피 쿠폰, 읽고 싶어 했던 책 한 권, 직접 만든 작은 소품, 혹은 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나 재미있는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널 생각하고 있어,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라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친구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 작은 정성이 훨씬 더 큰 감동을 전할 겁니다. 친구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문득 친구가 생각날 때 작은 마음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거 보니까 내 생각나더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좋아하는 간식 사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친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관계를 훈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 위에서 자라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때로는 오해가 쌓이거나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사귀거나 말해봐야 뭐해, 그냥 참아야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조금 서운했어. 혹시 다른 의미였을까? 내가 오해했다면 풀고 싶어. 내가 나에게 소중해서 그래, 처럼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깊게 만듭니다. 솔직함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단단하게 만들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일 카네기 선생님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 오래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친구 관계는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충분한 햇볕을 쬐게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잡초도 뽑아주면서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야 푸르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죠.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비난 대신 진심 어린 칭찬을, 무관심과 판단 대신 깊은 이해와 공감을,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오래된 친구들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빛나는 보물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친구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현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함께 꿈꾸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잠시 연락이 뜸했던 친구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고 난 후 그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특별한 용건 없이 가볍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도 하나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의 끈을 다시 활짝 피우고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도 여러분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친구. 그들에게 오늘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관계의 작은 긍정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웃음과 행복,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중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 공감 가는 수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